어제에 이어서 도형의 이동 남은 부분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여기 RPM 책으로 보면 우리 어제 여기까지 했죠. 도형의 대칭 이동까지. 그래서 점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대칭 이동 중에서 특별히 그냥 X축, Y축, 또 원점,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허공에 떠있는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리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마저 할 겁니다. 내용은 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 어제 바로 했던 거라 특별히 복습 안 해도 되겠죠? 시간 낭비니까. 넘어가고 들어있는 내용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누가 내 욕하니? 왜 이렇게 귀가 가려운 거야? 자,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게요 라는 말은 얘가 요렇게 오죠. 이거 온 만큼 더 가서 여기에서 멈춰서 요 점이 어떤 점인지를 한번 찾아볼게 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대문자 x, y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도 보통 표현한다고 했냐면, 요 점,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려서 이리로 돌아온 거야 라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원점이었다고요. 그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경우도 이런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였지. 그치?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면 이 그림에서 사실은 힌트가 다 나온 거예요. x, y에서 a, b까지 오는 거리만큼 a, b에서 x, y까지 그 선 따라서 연장선 따라서 쭉 더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이건 조금 다르게 보면 x, y랑 이 라지 x, y 예, 중점이 a, b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얘와 얘의 중점이 a, b가 되도록 얘를 찾아볼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x, y와 대문자 x, y의 중점 찾는 거야. 중점. A는 어떻게 생겼냐면 x랑 x를 더해서 반 나눈 거죠. 중점이라는 건 더해서 반 나누는 거고, B라는 건 y랑 y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쵸? 근데 우린 지금 뭘 찾고 있었냐면 대문자 x, y.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이걸 대문자 x로 정리해보면 2 넘기고 x 넘겨요. 그래서 x가 누가 되냐면 2a-x. y는 누가 되냐면 2b-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 y라는 점의 좌표는 2a-x, 2b-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생겼어요. 들어보면 뭐 그래라니 쉽죠. 근데 이 모양을 쳐다보고는 아 그래?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 이거 되게 어려운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까먹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x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2a-x가 들어갔대. 그 말은 x좌표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말이에요. y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2b-y가 들어갔다는 건 y좌표 b에 대해서 대칭을 했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렇게 돼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소리지만 마저 해보면 약간 좁아서 요거 지우고 할게요. 우리 이거는 나중에 다항함수 미분 적분하러 가서도 되게 많이 보게 될 녀석인데요. 자, y는 fx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대. 이렇게 생긴 녀석을 대칭 이동할 거야. 어디다 대칭 이동할 거냐면 x는 a 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럼 y좌표는 안 변하죠. x좌표만 변하죠. x좌표만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x가 어떻게 바뀐다는 이야기냐면 2a-x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건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거니까 x좌표도 y좌표도 다 바뀌는 거지만 이건 x는 a란 이렇게 생겨본 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y좌표는 변하지 않고요. x좌표만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a-x가 들어간다고요. x 자리에. 이거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누가 되냐면 어떤 함수 fx가 이런 성질을 만족하고 있대. fx랑 f2-x랑 둘이 같대. fx가 이런 성질을 만족해요 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봐봐.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는데 대칭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fx랑 똑같이 생겼대. 무슨 소리야? 원래 fx 자체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생겼더라 라는 말이에요. 원래 fx 자체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새이기 때문에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도 원래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2차 함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대칭축의 위치가 a면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도 똑같잖아요. 꼭지점의 x좌표가 a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fx가 2차인데 이거 만족했대. 그 말은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이 a구나 이런 소리가 된다고요. 되죠? 이거 할 때 주로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보게 될 녀석은 사실은 a가 0인 경우인데 a와 b가 만약에 0이라고 쳐봐요. x, y를 0, 0에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이거 뭐 된다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a, b가 0이면 이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이야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원점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떠있는 a, b라는 점일 땐 2a-x고 2b-y예요. 중점이라는 건 더해서 반띵한 게 a이기 때문에 반띵했다는 건 다시 2를 곱해줘야 되는 거라서 2a-x, 2b-y 이렇게 생겼다고요. 되죠?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건 요 정도가 될 거고요. 점이 아니라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는 이런 거예요. 똑같이 이것도 문자를 x, y라고 해야 되려나? x, y라는 어떤 점이 있고요. 요 점을 직선 L,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대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였다고? 수선을 떨어뜨려요. 그만큼 더 와요. 그래서 요 점까지 가겠다는 거야. 얘를 대문자 x, y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데칼코마니 하는 거다 라고 그랬어. 이렇게 반 딱 접는 거라고요. 요 선을 기준으로 칠판을 딱 접어가지고 만나게 하는 점, 그 점 찾는다 인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길이 같겠죠. 게다가 요 두 점 이렇게 일자로 싹 그어보면 수직으로 만나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 우리 직선할 때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힌트는 이거예요. 얘는 원래 있던 점이고 얘가 이동된 점인데 이 두 점에 수직 이등분선이 직선 L이더라 라는 거예요. 수직 이등분 얘가 이 점의 좌표를 찾는 힌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공식으로 빡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건 미지수로 좀 두고 풀긴 풀어야 할 텐데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요 기울기와 수직이에요. 수직이라는 건 곱해서 마이너스를 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거리가 같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리가 같다보다는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그게 2등분의 의미인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대문자 x랑 대문자 y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뭐 공식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겠지, 그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걸 빠르게 보면, 자, 위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건 보세요. 2a-x, 2b-y 이렇게 생겼죠.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y를 대입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자 잘 쳐다보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y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밑에 직선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엔 이등분이라는 거와 수직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요 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보통 얘 같은 경우는 도형은 꽤 자주 나오는 편인데 그래서 점과 도형이 어차피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도형보다는 점이 주로 많이 나와요. 도형은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복잡하지만 나오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중에 이 뒤에 문제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고요. 직선 L이 있고 직선 M이 있어요. L을 M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는 거야. 그럼 대칭 이동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걸 L'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인데 이건 기울기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아무 점이나. 물론 편한 점 잡는 게 좋겠죠? 점 잡아가지고 이 점을 직선 M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그러면 이 점으로 이동이 되겠죠.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그래서 이 점 하나 찾고요. 또 하나는 교점 찾아버려요. 교점. L과 M의 교점. 걔는 대칭 이동 시켜봤자 어차피 그 자리에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가지고 직선을 직선에 대칭 이동 시킨 경우 이렇게 찾아요. 포물선은 대칭 이동 시킬 수가 없어요. 이차곡선은. 이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잘못 대칭 이동 시키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포물선은 이런 경우 잘 없고요. 원은 가끔 나와요. 근데 원은 어제도 말했지만 중심 좌표야. 좌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칭이동, 평행이동, 반지름은 안 변한다고. 중심 좌표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겠다고 하면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중심만 이동시켜 놓고 반지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는 해결을 좀 해보시면 돼요. 문제로 바로 갑니다. 문제는 어제 유형 9번까지 했고요. 오늘 유형 10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보시면 거의 얘는 공식이라서 외우면 끝나죠. 근데 요거 이제 누가 가만히 있는 점이고 누가 이동되는 점인지는 약간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헷갈리거든요. 봐요. a,8이라는 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라는 말은 이게 움직이는 점이에요. 얘가 컴파스의 바늘 같은 점이고 a,8이라는 점이 있고 마이너스 4,6이라는 점이 여기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6,b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요.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고? 얘와 얘의 중점이 얘더라 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a의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고 b의 값은 4다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치? 공식에 집어넣어서 뭐 얘랑 얘를 이렇게 공식 가지고 찾는 것도 찾는 건데 이 정도면 굳이 공식 아니라 생각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점을 점에 대칭 이동하면 그 공식이 만들어진 연유가 뭐라고? 양쪽 옆에 있는 점의 중점이 가운데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그거 가지고 찾으면 A, B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죠. 공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문제도 보면 어때? 원이야.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뭐라고 생각하라고? 원은 중심 좌표만 보라고요. 반지름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 어디로 가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쵸? 그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두 점이 있는데 1,5, 3,3. 직선 L에 대해서 이 둘이 대칭이래요. 직선 L을 찾으세요라는 말이겠네. 그렇죠? 한번 해보자고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5, P라는 점이에요. 1,5. 또 하나는 Q라는 점이에요. 요거 3,3. 그런데 이 두 점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은 이 직선 L의 정체가 누구다?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야 점 PQ가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그죠? 아까 설명했던 건 요 점이랑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을 이야기한 건데 그 과정이 뭐였다고? 이거였다고. 그래서 이번엔 아예 얘랑 얘가 나오고 직선을 구하세요인데 뭐 그림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미지수가 어디 있냐만 달라진 거라고. 결국 이 문제를 풀 때 힌트도 뭐다? 수직 이등분이다. 되죠? 선분 PQ의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 PQ의 기울기는 3-1분의 3-5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어야겠네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 기울기가 1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이등분이라는 건 뭐 찾는 거라고? 중점 찾는 거라고요. 중점. 중점 좌표는 x좌표는 1, 3 더해서 반띵하면 2예요. y좌표는 3, 5 더해서 반 나누면 4예요. 2,4입니다. 요 점의 좌표가 2,4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고? 2,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해놓고 나서 뭐하래? x절편, y절편 찾아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어떤 점이 선분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금방 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되죠? 완전 쉽다. 그치? 다음은 옆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제가 이거 점 이야기할 때 좌표평면 이야기할 때 비슷한 녀석이 있었거든요. 약간 귀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죠.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였나? 이렇게였나? 아닌데. 나 이거 잘 안 써가지고 모르겠어. 쪽수가 어디였냐면 한참 갑니다. 여러분 뭐 책 있으시면 책을 보셔도 되고요. 쪽수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니? 직선 더 지나서 132페이지예요. 다 왔다. 왔습니다. 132페이지에 유형 5번. 요거예요. 네. 한참 앞에 있었던 건데, 자, 보자고요. 얘 먼저 봅니다. 점이 두 개가 있고요. A, B가 있고, X축 위에 점 P가 있고,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 구하래. 이거 어떻게 보는지 기억납니까? 이거, 제가 이 문제 풀 때, 요 옆에 있는 유형, 이거랑 같이 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뭐였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더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 더하기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이에요. 근데 다시 오늘 풀어야 하는 건 또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더하기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제가 굳이 얘를 비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 녀석은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림을 그리면 풀 수 없어요. 봐봐. 이거 우리 어떻게 풀었었냐면 x축 위에 점 p라고 해가지고 요 p의 좌표를 뭐 a, 0 이렇게 생겼다고 봤다고요. 그래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ap의 제곱이라는 건 a-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었고 bp의 제곱이라는 건 a-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a에 관한 2차식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냥 최소값 구하세요인데 1위로 넘어와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하는 문제를 쳐다보면 약간 잘렸네 문제가. 어디죠? 오늘 풀어야 하는 요 문제를 보면 AP 더하기 BP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점 P가 어디 있냐면 이제 Y는 X 위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얘를 그냥 A, A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이게 Y는 X 위에 있는지 X축 위에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야. 어쨌든 AP를 구해보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의 루트예요. BP도요. 구해보면 A-5의 제곱 A-9의 제곱의 루트예요. 이거 둘이 더하래. 방법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루트 안에 2차식, 루트 안에 2차식 둘이 더하고 있는데 그거 뭐 따로따로 어떻게 하라고. 따로따로 최소값은 구할 수 있지만 여기도 A고 여기도 A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할 수는 없다고요. 합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와 얘의 차이가 이해가 되죠? 얘는 제곱할 거기 때문에 루트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두 개씩을 합쳐서 하나의 2차식을 만들면 끝난다고. 근데 이건 AP 더하기 BP이기 때문에 루트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식으로 풀 수 있는 녀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거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푼다고요? 아이고, 자꾸 이걸 누르고 있어. 어떻게 풀 거냐면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이왕 그리는 거 예쁘게 그려볼까요? X축, Y축, Y축 여기 있죠? 이렇게 있다 치고 1,2를 여기쯤에 있다고 보자고요. 요게 1,2라는 점이고요. Y는 X라는 직선이 또 필요하구나. 요 직선이 Y는 X입니다. 그리고 5,9라는 점이 필요하거든요. 5,9도 대충 뭐 여기쯤에 있겠지 뭐. 이렇게 해서 두 점이 있는데 Y는 X 위에 점 P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점 P가 여기쯤에 있었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AP 더하기 BP가 되겠죠. 이거보다 더 짧은 순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이 약간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A에다 못을 하나 딱 박아놓고 B에다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짝대기 있을 때 고무줄 여기다 감아가지고 B에다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소값 찾으세요. 그 소리 하거든요. 약간 상상이 안 가죠. 다시 이런 얘기인데 자 봐봐요. 고무줄이 여기서 나와서 요 철사를 감고 뒤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최소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 됐고 실제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요 5,9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도 여기다가 이거를 B'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9,5가 될 거예요. 이게 5,9였으니까 대칭 이동시키면 9,5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파란색 선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파란색 선분은 여기 있는 노란색 선분이랑 길이가 똑같죠.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합동일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애초에 이 노란색 더하기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나 요 노란색 더하기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어차피 똑같을 거다라는 건데 원하는 건 뭐라고? 최소값이라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노란색, 파란색보다
이렇게 일자로 그어졌을 때가 더 최단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요 점을 점 P라고 하면 그러면 AP 더하기 BP가 최소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노란색 상황보다 빨간색 상황일 때 AP 더하기 BP가 더 거리가 짧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림이 Y는 X라서 약간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 약간 바꿔서 완전 다른 문제로 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똑같이 뭐 1,3이랑 5,9라고 보면 X축, Y축 여기에 1,3 여기에 5,9 이렇게 있고 이번엔 X축 위에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점이 있다고 보자고. 그럼 AP 더하기 BP 할 거야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최소가 되려면 점 P가 여기 있는 것보단 약간 이쪽에 있는 게 더 나을 거다 이런 느낌이 빡 들잖아요. 그럼 대충 어디 정확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옮겨도 되는데 아까는 5,9로 옮겼으니까 이번엔 1,3으로 옮겨보자고요. 1,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1위로 오게 되겠죠. 1,-3이고요. 여기 있는 노란색 선분이랑 여기 있는 노란색 선분은 길이가 같겠죠. 대칭 이동한 거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고. 그러면 AP 더하기 PB의 길이나 A 프라임 P, PB의 길이나 똑같을 텐데 여기서 X축 찍고 1위로 올라가는 최단 거리는 여기를 들르는 게 아니지. 어디를 들르는 거냐면 일직선으로 쫙 그었을 때 여기지 여기. 여기가 점 P여야 AP 더하기 PB가 최소가 될 거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잡고 나면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 했을 때 거리가 최소다라는 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최단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한 놈을 대칭 이동시켜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혹시 뭐 좌표 구하세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X축이랑 만나는 점 찾으면 되겠죠. 아까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아까 문제는 Y는 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칭 이동을 시킬 때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킨 거예요. 아까 다시 보면 좀 전 문제인데 얘는 1,3이랑 5,9 이렇게 있었다고. 아까 얘를 이동시켰지만 꼭 얘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얘를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점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그래야 이 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한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서 최소값 찾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게 12번 이야기였고요. 아이고 또 찾으러 가야 돼. 뭐 저 뒤에 있겠지 뭐. 어디쯤 있을까? 뭐 대략 요쯤? 원이죠 이거. 괜찮아. 이 정도면 양호해. 마지막은 유형 13번인데 이거 어제 말했던 되게 어려운 녀석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잘 봐봐요. 아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지. 이 대표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동의 추정이야. 어떻게 이동했는지 살펴보는 건데 얘 봐봐요. 원래 fx, y는 0이었던 녀석인데 fy, x는 0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누구인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 식이 되려면 무슨 짓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무슨 짓을 해야 돼?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면 되잖아요. x랑 y랑 자리를 바꿨다는 거 무슨 소리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런 이야기야. 그지?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될 거라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원래 fx 그래프가 있고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는 누구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 쉽죠. 어떻게 이동했는지만 찾으면 그림 그리는 건 그냥 그리면 된다고. 이거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누가 되겠어? 아 얘가 되겠지 뭐. 이렇게 생긴 거. 그쵸? 그래서 얘는 뭐 아이 대표 문제 치고도 너무 쉬운 녀석이어서
이건 그렇다 치고 뒤에 몇 개 더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요. 어려워. 봐봐. 원래는 fx,y는 0이었던 녀석인데 최종적으로는 f-x,y-1은 0 이렇게 생겼대요. 무슨 짓을 해서 얘가 됐는지를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면 숫자가 붙죠. p가 마이너스 p 플러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러붙어요. 그건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고 대칭이동을 하면 부호가 달라지죠. 마이너스가 붙든가 아니면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요. 그런데 얘는 쳐다보니까 어때? 원래 x, y였던 건데 마이너스 x랑 y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숫자 붙어 있죠. 평행이동 했다는 거야. x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대칭이동도 했다는 거예요. 뭐 만약에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 있었으면 역시나 y는 x에 대해서 또 대칭이동 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 녀석을 한 방에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대칭이동도 했고 평행이동도 했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대칭이동, 평행이동 두 가지를 다 했으면 뭐부터 파악해 보는 게 좋으냐면 대칭이동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좋아요. 대칭이동도 했고 평행이동도 했거든요. 이 문제는 x만 대칭이동했고 y만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순서 별로 상관없지만 섞여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칭이동, 평행이동 두 개가 다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면 대칭이동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꼭 그래야 한다기보다 그거 먼저 보는 게 좋아요. 문제에서 시키는 게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고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추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는 대칭이동을 먼저 보는 게 좋은데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냥 그게 좋아요. 설명하자면 길어. 그냥 디귿이 피읍보다 먼저 있어서 대칭이동 먼저 하는 거예요. 미안해. 어쨌든 대칭이동, 평행이동 같이 있으면 대칭이동을 먼저 하자고요. 평행이동을 먼저 하시면 약간 나중에 숫자가 헷갈리게 돼서 그래요. 어쨌든 대칭이동도 한번 할 거고 평행이동도 한번 해서 얘를 만들 건데 대칭이동은 x 앞에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y는 가만히 있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거예요. y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하면 누가 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서 f-x, y는 0 얘가 되더라. 되죠? 그 다음 뭐 한 건데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쓴 거죠. 뭐 한 거다?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 거다. 위로 한 칸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럼 해보자고요. 원래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러면 1위로 가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뭐 한다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생긴 빨간색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보기를 보시면 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3번. 네. 이거를 물론 푸는 방법 중에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그림 쳐다보면 봐봐. 이 그림을 쳐다보면 좀 특별한 점들이 있죠. 0,0 1,1, 2,0 걔네들을 막 대입해가지고요. 0,0이면 되네. 그럼 0,0 집어넣으려면 여기 0이고 요거 뭐 1이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2,0이 되려면 얘가 2고 얘가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얘가 2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랑 1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찾고요. 1,1이야. 그래서 1,1이 되려면 마이너스 1,2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점 3개를 찾아서 그걸로 삼각형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물론 뭐 요령을 따져보자면야 그렇게 푸는 것도 방법은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라 되게 이상한 모양이 되면 좀 찾기 힘들기도 하고요. 그건 일종의 요령인 거지 정석적인 풀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풀이는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책에 너무 쉬운 것만 있어서. 이거까지 되면 진짜 이동 끝나는 거야. 완전. 이거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학교에서. 어렵다고. 자, fx, y는 0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런데 이걸 최종적인 모양새는 f y 더하기 1, x 빼기 2는 0 이렇게 만들어졌대. 얘를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x랑 y랑 자리 바뀌었네. y 앞에 부호도 붙어 있어요. 뒤에 숫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칭 이동도 했고 평행 이동도 한 거야. 그죠? 두 개 다 한 거라고. 그럼 그 둘 중에 뭐부터 한다? 대칭 이동 먼저 한다. 왜? 디귿이 먼저니까. 이렇게라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디귿이 먼저니까 대칭 이동 먼저 한다고. 근데 보면 대칭 이동도요. x랑 y랑 자리가 바뀌었고 y 앞에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건데 대칭 이동 사이에서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껏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해보면 첫 번째는 y랑 x랑 서로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쓰고 오늘은 조교가 오지 않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빨간 모자가 조교인가? 그렇지. 유교 때 조교. 조교! 조교 앞으로. 괜찮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좀 빨리. f, y, x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x랑 y랑 자리 바뀌었죠? 그 다음 뭐야? y에다 마이너스 y가 붙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이건 자, 요 다음에 무슨 모양새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면 f, y, x는 0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런 모양새가 됐다는 건 x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이거 물어보고 싶다 진짜. x축 대칭일까 y축 대칭일까? 이거 어제 했어요. x축 대칭일까 y축 대칭일까? 이거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콤마 앞에는 원래 x좌표가 들어갈 자리죠. x좌표가 들어갈 자리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고 볼 건지 아니면 y라는 문자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고 볼 건지 그거에 따라서 y축 대칭이냐 x축 대칭이냐가 결정이 날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다? 는 0. 도형이다. 함수다. 그러니까 뭐 본다? 문자를 본다. 비록 y란 녀석이 콤마 앞에 있어요. x좌표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문자는 y야. 문자가 y야. 그 y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y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었다고. 뭐 한 거라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라고요. 이건 x축 대칭 이동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이것도 약간 골치 아픈데요. x 대신에 x-2가 들어간 거야. 도형이야.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건 비록 y좌표가 들어갈 자리에 2를 뺀 것처럼 보이지만 y좌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x 대신에 x-2가 들어간 거니까 이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y도요. y축으로 얼만큼?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1이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야. 왜냐하면 봐봐요. y라는 문자 대신에 y-1을 써야 요 마이너스랑 붙어서 플러스 1이 돼요. 여기 써있는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라는 건 마이너스에 y-1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 y 대신에 y-1을 쓴 거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 대칭, 그 다음 x축에 대해서 대칭.
해서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됐죠? 순서를 좀 다르게 하면 그래서 y는 x에 대칭 이동하고 x축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 요렇게 있어? 순서를 좀 다르게 하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져요. 순서를 다르게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이걸 먼저 해볼까요? 평행이동. fx, y는 0이야. 이렇게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얘는 뭐 된다? fx-2, y-1은 0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x축 대칭. x축의 대칭 이동하면 뭐 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fx-2, y-1은 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 이동. 그럼 얘는 f y-2, x-1은 0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랑 저거는 완전 딴 나라 얘기지. 그지? 순서가 달라져 버리면 완전 다른 녀석이 나와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는 건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말했지만 대칭이동 먼저 하는 게 좀 편해요. 이거를 여기 더하기 1이 됐고 마이너스 2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x좌표 자리에 1을 더한 건가? y좌표 자리에 2를 뺀 건가? 혹은 x라는 문자 대신에 y라는 문자 대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x, y가 또 자리가 바뀌어 있어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생각하기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x랑 y의 자리랑 부호를 먼저 확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숫자를 붙여서 평행이동을 완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도록 하시고 네 해서 지난 시간에 9번까지 해가지고요. 유형 9번까지 오늘 10번부터야 문제 몇 개 안 되죠. 유형 10번, 11번, 12번, 13번 그리고 맨 앞에도 보시면 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문제 10개인가 밖에 안 됩니다. 9개네요. 몇 개 안 되니까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먼저 풀어보시고 남아있는 대표 문제 풀어보시고 되죠?